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갑작스럽게 전해졌습니다. 먼저 삼성그룹을 반도체, 스마트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최상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키워낸 이건희 회장의 공로를 기리고요. 별세 소식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주식시장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인해서 삼성그룹 관련 지배구조 이슈가 불가피하게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 이것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오너 일가의 상속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 가운데 부각받을 만한 주식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랫동안 삼성그룹이 안고 있는 숙제, 바로 지배구조 개편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이후에 나온 상속세 규모에 대한 기사를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주식평가액의 60% 정도가 상속세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입니다. 그런데 고인이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 혹은 특수관계인이었기 때문에 20%를 또 할증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를 23일 평가의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18조 원이 조금 넘고요. 여기에다가 상속세율을 적용시키고 추가적인 공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10조 원이 넘게 나올 것이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속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을 해서 오너 일가가 돈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현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보유한 지분 가치가 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가뿐하게 낼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 물론 연부 연납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5, 6년에 걸쳐서 세금을 나눠서 내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오너 일가들이 세금을 마련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분이 많은 상태에서 어떻게 상속세 재원을 마련을 하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상장사 오너들 대부분은 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배당입니다. 자기가 많이 보유한 주식, 지분을 통해서 이 배당을 내려받아서 바로 세금으로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좀 극단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시장에다 팔아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오너 일가가 보유한 그 지분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너 일가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너 일가가 어떤 회사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생명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이 삼성그룹의 가장 중요한 회사들입니다. 일단은 회사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죠. 유일하게 오너 일가 중에서 삼성전자 지분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나머지 오너 일가의 지분율을 보면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정도만 가지고 있지만 1% 미만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오너 일가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었느냐? 바로 이 삼성물산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5%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생명 지분을 20%에 가까운 수준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생명이 바로 삼성전자 지분을 8.5%, 그리고 삼성화재가 또 추가적으로 1.5%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 삼성물산, 삼성생명, 자, 이런 기업들을 다 합쳐서 삼성전자 지분율을 한 20%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분이 다 이제 상속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 이 오너 일가가 활용할 수 있는 지분,
어느 회사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나 그 부분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바로 삼성물산, 삼성 SDS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17% 이상 보유하고 있고요. SDS 지분을 9%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부진 사장, 이서연 사장이 각각 삼성물산과 삼성 SDS 지분을 5.5%와 3.9%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오너 일가가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 삼성물산과 삼성 SDS의 지분을 활용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을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서 주식담보대출을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많이 수령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사망 루머가 돈 적이 크게 두 번이 있습니다. 2015년 4월 15일, 2016년 6월 30일입니다. 이때 삼성그룹사 주가들이 엇갈렸는데 괄목할 만한 상승률을 기록한 기업이 바로 삼성물산과 삼성 SDS입니다. 두 기업은 두 번 다 의미 있는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삼성물산과 삼성 SDS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체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체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물산이 정점에 있죠. 그리고 삼성물산이 중요한 기업들의 지분을 다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만 삼성생명을 통해서 이렇게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체제 변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보험업법 개정입니다. 지금 여당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험회사가 총자산의 3% 이상 특정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면 안 된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것이 장부가 기준이 아니라 시가 기준입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지금 보험회사죠. 그리고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의미 있는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장부가액으로 예전에 평가했었는데 이제 시가로 변동하는 겁니다. 참고로 장부가액은 취득했을 때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가는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면 오를수록 그 가치가 커지면서 당연히 총자산의 3%를 넘기겠죠. 그래서 증권업계에서는 만약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실행이 된다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대부분을 팔아치워야 된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체제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일단은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삼성전자로 넘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한테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파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한 2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삼성물산한테 들어올 것이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사올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체제로 변모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물산이 지주회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의 지분을 최소 20%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다 사온다 하더라도 20%가 안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떻게든 뭐 시장에서라든지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회사, 그 다음에 일반 제조 두 기업의 지분을 같이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금산분리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삼성생명을 포함한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금융회사의 지분을 다 매각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한 다음에 삼성물산 지주와 삼성전자 투자회사를 합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삼성물산 지주가 삼성전자의 지분을 20% 이상 확보를 할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삼성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지배구조 시나리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그룹이 굳이 지주회사 체제를 전환하지 않고 비지주회사 체제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처음엔 똑같습니다.
어차피 삼성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한테 넘기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이 사올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체제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삼성전자 지분을 20% 이상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입장에서도 총자산의 50% 이상이 자회사의 지분으로 구성된다라고 한다면 강제로 지주회사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지분을 확보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한 15% 이하로 확보를 할 것이다. 삼성전자 지분을. 자,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계열 분리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인적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물산 제조부문과 삼성물산 금융부문으로 나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가 역시나 또 분할을 합니다. 삼성전자 투자와 삼성전자 제조 사업부문. 그래서 삼성물산 제조부문이 삼성전자 이 투자 사업과 합병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삼성전자 지분을 15%보다 좀 더 높일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 체제와 좀 다른 부분이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이 삼성생명을 포함한 삼성증권, 삼성카드, 즉 금융회사들을 다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그냥 계열 분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금융회사들을 팔아치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체제가 개편이 된다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지주회사 체제 그리고 비지주회사 체제. 두 가지 시나리오로 갔을 때 이해 득실을 한번 살펴보면 지주회사 체제로 갔을 때 장점은 지배구조가 깔끔하게 확립이 되겠죠. 그리고 오너 일가들의 지배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팔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사온다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자회사 지분을 20%까지 확보를 해야 되니까 시장에서 더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게 또 발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규제가 훨씬 더 강화됩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20%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30%까지 확보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지분을 10%포인트 이상 더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죠. 수십조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필요로 하다. 그리고 두 번째, 법규상 금산분리 이 이슈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명, 화재, 증권, 카드 이런 지분을 다 2년 안에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매각을 해야만 또 이렇게 실탄을 장전을 해서 삼성전자 지분을 사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회사 지분을 팔고 사고 이런 이슈가 많죠. 이 삼성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수십 년 전부터 보유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장부 가치로 들고 있었던 것을 시가로 매각을 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또 법인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 전체 차원에서 지출되는 법인세가 수조 원에 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이율이 참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한테 넘길 때 삼성전자 주주가 이 지분 매입에 대해서 반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비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을 때 장점은 무엇이냐? 일단은 덜 번거롭죠. 왜냐하면은 생명, 화재, 증권, 카드 지분을 굳이 매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들어요. 굳이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이 20% 이상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거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같습니다. 전자주주가 삼바 지분 매입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산이 지주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회사로부터 로열티 수익, 배당금 수령을 주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굳이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수많은 비용을 감당하지 않고 비지주회사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배구조 체제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먼저 상속세 측면에서 알아본다면 이건희 회장이 지분을 상속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이 10조 원 이상이다. 그런데 오너 일가가 아무리 삼성그룹이라고 해도 현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지분 가치가 많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너 일가가 보유한 이 지분 가치를 통해서 어떻게든 상속세 재원을 마련을 할 것인데 그 방법이 세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가 주식담보대출, 두 번째가 배당 확대, 세 번째가 이 지분 매각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의 모든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 오너 일가가 특정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 회사의 지분 가치가 오르면은 이 세 가지 방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좋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이서연 사장, 이부진 사장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어디냐? 바로 삼성물산과 삼성 SDS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건희 회장의 별세 루머가 돌았을 때도 이 삼성 SDS와 삼성물산의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체제가 변모한다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 부문, 즉 지주회사 체제, 그 다음에 비지주회사 체제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이슈,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과감하게 지주회사 체제로 드라이브를 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뭔가 지배구조가 확 바뀔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바뀌더라도 지주회사 체제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저 역시 기사나 그 다음에 보고서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참고를 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5월에 이제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겠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겠다. 새로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펼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삼성 쪽에서 어떤 식으로 이 지배구조를 이끌어 갈지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만 듣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단정을 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앞으로 삼성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 의사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